안녕하세요. 정인택 작가의 단편소설 검은 흙과 흰 얼굴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보슬비인 줄만 알았더니 역 밖에 내려서서 보니까 제법 굵은 빗방울이 장마대 모양으로 주룩주룩 쏟아졌다. 비가 많이 오는군요. 안내역으로 만척 출장소에서 보내준 김군이 앞서 대합실 처마 밑으로 뛰어들며 당황해하는 목소리다. 철수도 부산하게 뒤를 따라 껑충 뛰면서 글쎄 말이에요. 우장을 꺼낼 생각은 채 못하고 손수건으로 수선스럽게 어깨를 털고 얼굴을 닦고 나서 탈 게 있을까요? 겨우 숨을 돌리고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김군을 쳐다보았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걱정인 모양이다. 그러나 채 김군이 뭐라고 대답하기 전에 웬 시커먼 만주 사람이 그들 앞으로 다름질 쳐오며 고함을 지른다. 손짓하는 꼴이 그들을 부르는 모양이었다.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철수는 직감으로 그것이 마차꾼인 줄 깨달았다. 탈해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농촌에 가는 마차인가 봐요. 김군도 덩달아 무엇이라 두어 마디 만주말로 고함을 치고 나서 무척 반가운 낯으로 자, 그럼 타시지요. 하고는 질척거리는 길을 골라 디딜 여유도 없이 역 앞 마을 거리를 향하여 내닫는다. 철수도 비를 무릅쓰고 처마 밑에서 뛰쳐나왔다. 역 앞 마을이라야 한 20-30호 될까 말까 했다. 대개가 흙으로 만든 너절한 객주집 아니면 음식점인데다가 그것이 비에 젖어 처량하기 짝이 없는 주위의 풍경이다. 길거리에는 그저 수없는 돼지떼와 만주 토견이 제 세상인 듯이 우쭐거리고 쏘다닌다. 혼자 왔더라면 혼날 뻔했군. 철수는 다름질 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에 내려서기만 하면 조선 사람이 눈에 띈다고 하얼빈에서 듣고 왔는데 길거리엔 온통 남루하게 차린 만주 사람들 뿐이다. 말은 한마디도 모르고 더구나 만주 시골에 처음 발을 디디는 철수는 공연히 고독하고 공연히 불안했다. 의지할 곳이라곤 김군밖에 없었다. 마차라도 얻어 탔으니 망정이지 그나마도 없었다면 만약 혼자 왔다면 그 마차나마 잡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금방 김군이 다시 없이 고마운 사람처럼 철수에게는 여겨졌다. 그들이 마차에 올라타자마자 마차꾼은 자리 밑에서 시퍼런 빛깔의 우산 2개를 꺼내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연애 손짓을 하면서 수다스럽게 무엇인지 떠들어댄다. 철수는 그쪽은 보지도 않고 우선 우산을 펴서 받았다. 제법 큰 우산이었다. 아직 벌지는 않았지만 무척 오랜 우산인 듯 싶었다. 새로 만든 국달한 대 때문에 무게도 꽤 나간다. 그것을 받아들고 이윽고 철수는 너털 웃음을 치기 시작했다. 중국 병정과 우산, 만주 마차꾼과 우산. 그것이 전혀 다른 사실인 것 같지 않아서 철수는 웃음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김군도 우산을 펴서 받고 어이가 없는 듯이 철수를 돌아본다. 우산을 둘씩 준비해 갖고 댕기는 게 공연히 우습군요. 이 사람들 늘 이렇게 우산을 갖고 댕기나요? 그런 게지요. 근데 좀 기다리라는군요. 또 탈 사람이 있다나 봐요. 그럼 기다려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비는 좀처럼 멈출 것 같지 않았다. 철수와 김군은 우산을 받은 채 레인코트를 무릎 위에 펴고 말없이 빗발만 바라보며 그렇게 20분 가까이 기다렸다. 이윽고 마차꾼은 어린 학생 둘과 조선 농군 한 사람을 데리고 달려왔다. 그러고는 이 학생들이 밥 먹는 것을 기다리느라고 늦었다고 싱글싱글 웃고 나서 겨우 채찍을 들어
말을 몰기 시작했다. 여기서 농촌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아마 2시간은 걸릴걸요? 2시간. 역에서 농촌까지 12km라니까 2시간이나 걸린다면 사람보다 별로 빠를 것이 없다. 그렇게 듣고 보니 빼빼 마른 자그마한 2마리의 만주말은 길을 쓰고 그들이 탄 마차를 끌고 있는 모양이나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더구나 비가 와서 이리 철썩 저리 철썩 흔들고 까불기만 했지 그 속력이란 참 안타까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나마 얻어 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도 못했던들 꼼짝 수없이 이 길을 걷는 외에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앞에 탄 2학생은 농촌에서 나온 학생들이었다. S까지 채소를 사러 나왔다고 한다. 둘 다 6학년이란다. 그들은 철수의 물음에는 수줍은 듯이 대답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무엇인지 킬킬거리다가는 능란한 만주말로 마차꾼을 놀리고는 좋아라고 너털대는 것이다. 말씨에나 행동에나 표정에나 조금도 어두운 빛이 없다. 그것이 장차 찾으려는 H농촌의 안정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철수는 무척 반가웠다. 농군인 듯한 조선 옷을 입은 사람은 경상도에서 왔다는 것이다. 셋째 불악에 자기 형님이 와 계셔서 만나러 간다고 그는 말끝을 잘 맺지 않는다. 아직 30은 못 돼 보이는 얌전한 청년이었다. 그는 물음에 대답하는 외에는 종시 말이 없었다. 마차는 어느 틈에 여간 마을을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끝없는 북만 벌판, 수없이 깔린 밭이랑 또 밭이랑 그 사이에 한 가닥 뚫린 H농촌의 통한 길을 하염없이 달리고 있었다. 저쪽 하늘 끝에서 이쪽 하늘 끝까지 철수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도 둥글고 지평선도 둥글다. 그저 보이는 것이라곤 군데군데 선 전선주와 무엇인지 파릇파릇 싹이 돋기 시작한 넓고 넓은 밭뿐이다. 항용 쓰는 넓다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북만주 6월의 평야를 표현할 수 없으리만치 참말로 그것은 넓고 클 따름이다. 그 넓고 큰 평야가 철수들의 마차가 달리는 그 한 가닥 길을 빼놓고는 그대로 전부가 밭이었다. 이랑 하나가 긴 것은 2km나 된다는 이 넓은 평야. 밭 가운데다 농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묵어가며 밭을 갈고 김을 맨다는 무섭게 넓은 평야. 가고 또 가고 그저 단조로운 그 풍경만이 얼마든지 계속되는 것은 처음 보는 철수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놀람이요 슬픔이었다. 바닥에 깔린 것은 시커먼 흙이다. 3, 4년은 보통이요 10년까지도 걸음 없이 농사한다는 이 기름진 검은 흙. 반기를 파도 한 기를 파도 뿔뿔이 썩고 나무뿔이 썩은 것이 섞여서 시커멓게 변색한 진흙만이 나온다는 이 옥토. 항용 조선서도 볼 수 있는 잡초들이 여기서는 석자 넉자씩 무럭무럭 자라나서 사람조차 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한없이 넓고 기름진 밭을 가는 사람은 누구이고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고 앞만 둘러보아도 철수는 영 사람의 그림자를 찾지 못하였다. 마치 넓은 대지가 봄이 되어 얼음이 녹으면 저 혼자서 이렇게 제풀에 밭이 되고 마는 듯한 느낌이었다. 혹간 가다가 한두 사람씩 기다란 만주호미로 김을 메고 있기는 하지만 하도 주위가 광막하기 때문에 무슨 허수아비나 그런 것으로 밖에는 일하는 사람처럼 여겨지지가 않는다.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 때 만져보면 커다랗게 부풀었다가 이튿날 새벽엔 벌써 싹이 돋는다는 이 기름진 평야에 인기척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두려울 지경이었다. 그렇게 마차에 흔들리며 얼마를 가서인지 철수는 문득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물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산커녕은 언덕 하나 없는 이 평탄한 들판 한 모퉁이에서 벼랑간 콸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이 시커먼 흙 벌판 한가운데서, 그리고 산 하나 없고 돌뿌리 하나 없고 나무 한 나무 서재하는, 그저 넓고 바디락만 수없이 줄지어 있는 이 단조로움 속에서 조선의 아담한 산골짜기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아니라 제법 폭포수 떨어지듯 콸콸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철수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다. 철수는 별안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게 무슨 물소리인가요? 당황해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논에 물 대는 소리예요. 김구는 아무 표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늘 듣고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감격도 주지를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황량한 벌판을 처음 보고 그 막막한 황야 속에 갖은 고초를 달게 참아가며 만주 개척이라는 성업에 정진하고 있는 조선 농민들의 생활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철수는 그 물소리를 범연하게 듣고 말 수가 없었다. 그럼 불악이 멀지 않습니까? 철수는 금시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거진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아마 보일걸요? 대답을 듣고 나서 철수는 성난 사람처럼 입을 꽉 다물고 말이 없다. 비는 어느 사이에 그치고 아직 머리 위에 검은 구름은 벗겨지지 않았지만 앞길엔 엷은 햇볕조차 내리비치고 있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등지고 온 역쪽 하늘에는 아직도 먹장 같은 구름이 가득 끼었고 발을 내리치듯이 비 퍼붓는 양이 신기하게도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미 철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을 신기하게 여길 여유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철수는 다만 마음 전체로, 아니 몸 전체로 지금부터 찾아갈 H농촌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가벼운 흥분을 금할 길이 없다. 시험장이나 들어가는 듯한 그런 일종의 긴장이요 흥분인 것이다. 드디어 왔다. 개청민 불악에. 그러나 그런 생각이 조금도 그에게 안도를 느끼게 하지를 않는다. 도리어 반대로 더욱더 자기의 책임을 배가하는 것을 일러줄 따름이었다. 철수가 만주의 조선인 개척지를 시찰하고 거기서 얻은 견문으로 작품을 좀 써달라는 조선 이주협회의 부탁을 받아서 경성을 떠난 것이 지금부터 열흘 전이었다. 서울서 나고 서울서 자랐기 때문에 농촌이 어떤 데고 농민이 무엇인지 까마득한 철수이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런대로 또 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른 무슨 특이한 것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철수는 처음엔 여러 번 망설이다가 드디어 그것을 응낙했던 것이다. 이번 철수가 가지고 돌아올 성과 여하에 따라 그것은 어쩌면 이주협회의 연중 행사처럼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 있어서 실로 철수는 정면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 무형의 압박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도회밖에는 모르는 철수에게는 만주가 또한 생소한 땅이었다. 한 20여 년 전 중학생 시절에 수학여행 갔다 온 외엔 철수는 한 번도 만주 땅을 밟아보지 못했고 만주에 대한 관심조차 가질 기회가 없었다. 부탁을 받고 나서 출발하기까지의 한 열흘 동안을 철수는 두문불출했다. 농촌 문제, 개청민 문제, 만주에 대한 벼락 공부를 하느라고다. 그래도 급히 서둘러 사들인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대여섯 권은 육색 속에 넣고 서울을 출발한 것이다. 20일 가까이 철수는 만주에 관한 것과 개청민에 대한 것 이외의 것은 책도 읽지 않았고 염두에 두지도 않은 셈이다. 그렇게 그는 이번 여행에 있어서 종시일관 긴장을 풀지 못했다. 그 개청민 불악 H농촌에 지금 철수는 첫걸음을 들여놓으려는 것이다. 그가 소학생처럼 가슴을 졸이고 마음을 도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덜커덕거리던 마차 바퀴 소리가 별안간 멎었다.
경상도에서 왔다는 농군이 내리려는 것이다. 저게 불악인가요? 철수는 자기도 모르게 좁은 마차 위에 벌떡 일어섰다. 네, 그게 아마 셋째 불악이지요. 그렇지? 김구는 대답하다가 앞에 탄 학생들에게 다짐을 한다. 학생들은 앞을 본 채 네 하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기 저 막루 있는 데가 중앙불악입니다. 인젠 다 왔어요. 혼나셨죠? 철수는 대답 대신에 가만히 웃어 보이고 그리고 긴 한숨을 쉰 후 다시 자리에 꼬부리고 앉았다. 마차 바퀴 소리가 없어지니까 주인은 무척 조용하였다. 그 조용함 속에서 물소리만이 여전히 똑같은 톤으로 콸콸콸, 아까보다도 훨씬 크게 철수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다. 물소리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들어보았다. 멀리 나지막한 지붕들이 옹기종기 한데 모여 밭 가운데 발하다 보인다. 그것이 셋째 불악. 그 바른 편으로 똑같은 구조의 중앙불악. 오리 10리씩 격해놓고 도합 9개의 불악이 N하 좌편 일대에 깔려서 이 H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소리는 이 N하의 물을 끌어들이는 용수로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폭이 5m, 길이가 14km, 입식한 지 8년. 이 막막한 벌판에 이런 굉장한 수로를 파고 그 물을 이용해서 1200정보의 돈을 풀기까지의 조선 개척민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꼬. 마음 약한 철수는 어느 틈에 마차가 다시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중앙불악이 차차로 가까워지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황무지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흰 나무로 만든 아담한 신사였다. 높은 곳이라고는 약에 쓸래도 없고 그저 무턱대고 평탄하기만 한 이 고장에서는 이런 황무지 가운데밖에 신사를 세울 곳이 없는 것이다. 이윽고 마차는 용수로 둔덕 위의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철수는 얼빠진 사람처럼 그 물줄기만을 뚫어져라고 들여다보고 있다. 북만주의 특징인 누런 흙탕물, 그 흙탕물 흐르는 소리가 이다지도 신기롭고 반가운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비례야 오늘 아침 잠깐 쏟아졌을 뿐 오래 가물었는데도 엔하의 수량이 풍부해서 이 용수로에는 물 마를 데가 없다는 것이다. 언저리가 넘게 물은 철철 콸콸 벌판을 꿰뚫고 일직선으로 힘차게 흘러내려간다. 한 10분가량 그 용수로를 거꾸로 치밀어 올라가면 거기가 H농촌의 중앙불악이었다. 중앙불악에 H농촌연합사무소가 있는 것이다. 먼저 흙으로 만든 농가가 몇 집 눈에 띄었다. 수수깡이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안에는 채소밭이 있고 돼지 우리가 있고 집더미가 쌓여 있으며 개가 내달아 짖는다. 개가 만주의 토견이요. 지붕이 양초라는 짧은 풀로 이은 지붕이요. 벽이 이 근처 시커먼 흙으로 만든 벽일 뿐 조선에서 보는 농가의 풍경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조선에서 보는 농가보다 훨씬 정돈됐고 훨씬 깨끗하고 훨씬 침착한 품조차 엿보였다. 다음에는 역시 갓 지은 듯한 예배당이 나타났다. 때마침 예배가 끝났는지 한쪽 문으로 10여 명의 색시들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을 보고 철수는 놀람을 금치 못한다. 그것은 도저히 농촌의 풍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흰 저고리 검은 짧은 치마에 굽 높은 구두 신은 색시가 한둘이 아니었다. 순간 철수는 일종의 서운함을 금치 못하였다. 비참한 생활, 음산한 생활, 이 북만주 벌판에서 조선 농민들은 오죽이나 고생들을 하고 있을까 하던, 그리고 꼭 그런 생활만을 얘기하고 있던 자기의 예상이 산산이 깨어져 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철수는 그 서운함을 눈물이 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통틀어
흙으로 만든 부락. 나무라고는 씨도 볼 수 없는 벌판 가운데서는 흙을 벽돌 모양으로 네모지게 떠다가 그것으로 담을 쌓고 벽을 바른 것이었다. 풀뿌리가 섞여 있어서 튼튼하기는 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원래가 흙이라 비만 오면 무너져 나간다. 그 예비로 집집마다 이 흙으로 만든 벽돌, 토피지가 마당에 가득 쌓여 있었다. 드디어 마차는 연합회 사무소 문전에 닿았다. 조선 면소 비슷한 그것만은 목조의 건물이었다. 숙소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참아 주십시오. 벽지가 돼서 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연합회 서기가 일어서는 바람에 철수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쳐다보았다. 해는 아직 높았지만 어느덧 6시가 훨씬 넘었다. 얘기에 팔려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또 해가 저렇게 높다라니까 저녁 때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이다. 그제서야 철수는 북만에서는 10시까지 훤하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아유,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분주하실 텐데 이렇게 저 때문에 따라 일어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밖으로 나왔다. 길이 길어서 여기선 소낙비만 한 번 와도 이렇답니다. 조심하세요. 고무장화를 신은 서기의 뒤를 따라 철수는 조심조심 골라 디디는 것이지만 비에 풀린 진흙은 여지없이 발굽까지 푹푹 빠진다. 빠지기만 할 뿐 아니라 한 번 신에 달라붙은 흙은 좀채로 떨어지지를 않아서 한 10걸음 떼어놓은 사이에 신은 온통 흙투성이고 무게가 1000근이었다. 그러나 철수는 오히려 가벼운 걸음걸이로 찍찍 미끄러지는 길을 활기 있게 더듬어 갔다. 현장엔 내리나 나가보시지요. 겨우 큰 길에 나서 발에 묻은 흙을 탁탁 털면서 서기가 하는 말이다. 네, 오늘은 얘기나 좀 더 들려주세요. 여기도 여관이 있나요? 아까 연합회 사무소에서 듣던 이 불악건설사를 철수는 속으로 몇 번이고 반추하면서 아직도 그 감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관이랄 게 있습니까? 그저 손님 오셨을 때 주무실 집을 하나 정해두었지요. 근데 정말 누추한 곳이에요. 건설 역사의 감격과 아울러 또한 철수의 심금을 흔든 것은 사무소에서 받은 대우였다. 신문에서 보았노라고, 그러지 않아도 금명간에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그들은 마치 고귀한 빈객이나 맞이하는 듯이 철수를 반기었다. 조선에서 일부러 자기네들 생활을 보러 와주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하잘것없는 자기를 이다지도 반갑게 영접해준다는 그것에서 철수는 얼마나 그들이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철수는 이 농촌에서 무엇이고 얻으려고 그렇게만 맘먹은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수필의 재료 하나 얻지 못해도 무관하다. 이 사람들이 뜻밖의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 철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치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철수는 족하다 생각하였다. 사실 지금의 철수로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이다. 순간이기는 했지만 철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대로 이 고장에 머물러서 이 농민들과 같이 고생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보았던 것이다. 여기입니다. 이리로. 그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말만한 개가 내달아 지저댔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일강문이 삐걱 열리고 수염이 허연 노인이 뛰쳐나왔다. 미리 통지를 해 놓은 듯 싶었다. 인제들 내려오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벽지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아, 네. 아유, 아니 천만에. 철수는 무엇이라 대답할 줄을 모르고 입안에서 아무렇게나 얼버무리며 노인의 뒤를 따라 방으로 올라갔다.
어두컴컴한 방이었다. 벽이고 천장이고 그대로 흙을 바른 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구들에는 암페라가 장판 대신 깔려 있었다. 장식이라고는 방 구석에 놓여있는 난포가 2개뿐, 서편벽에 뚫린 조그마한 들창이 텅 빈 방 안에 몹시 어색했다. 주인과 서기는 철수와 김군을 방에 남겨놓고 밖으로 나갔다. 철수는 매무실을 끌어놓고 후끈후끈하는 암페라 위에 길게 누워보았다. 벼란간 잊었던 피로가 엄습했다. 그대로 하루고 이틀이고 눈을 딱 감고 자고 싶었다. 아무 생각 없이 철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흐렸던 머릿속이 샘물처럼 맑아진다. 그 찰나 같았으면 철수는 자기 앞에 나타난 아무런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성 싶었다. 일강문이 삐걱한다. 가만히 발자취 소리가 머리맡으로 다가왔다. 철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고 뜰 쪽을 바라보았다. 뜻밖에도 여자였다. 고개를 숙이고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철수가 누워있는 방문 앞을 지나서 맞은편 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옆 얼굴이 옥처럼 희었다. 결코 호사스럽게 차린 것은 아니지만 어느 모로 보아도 개청민 불악에 있을성 싶은 여성이 아니다. 비단 살결이 희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거지가 모두 도회 여성다웠다. 철수는 잠깐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그 뒷모양을 쫓다가 그뿐 다시 문턱을 베개 삼고 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철수는 벌떡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막 방 안에 들어서려는 그 여자의 흰 옆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많이 본 여자의 얼굴이다. 익히 아는 여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설마. 철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게 누군가요? 억지로 침착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목에 걸려서 잘 나오지를 않았다. 글쎄요, 학교 선생님 아닌가요? 김군도 벌떡 일어나서 철수의 시선을 따랐다. 문턱에 가지런히 벗어던진 조그만 구두 밖에는 이미 여자의 모양은 보이지 않았다. 전에도 여선생님이 이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 네, 그럼. 내가 잘못 본 거라고 그렇게 말하려다가 철수는 얼른 입을 다물고 다시 머리를 문턱 위에 떨어뜨렸다. 그녀인 것 같기도 하다. 아니, 틀림없이 그녀일지도 모른다. 그 옥처럼 흰 살결과 폭패인 눈과 서양 사람 같은 날씬한 콧날과 축 처진 커다란 귀와 아무리 순간이기는 하지만 이런 그녀의 특징을 철수로서 잘못 볼 리는 없다. 그러나 그녀가 이 북만 개척촌에 와서 묻혀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가장 도회적으로 세련받은 그녀가 이 벌판 한가운데 와서 더구나 국민학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틀림없이 해옥이다. 어지러운 생각에 갈피를 찾지 못하여 쩔쩔매는 철수머리 위에서 거센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녁상에 들어온 것이었다. 오늘은 매주나 한잔 오시고 편히 주무시죠. 불악은 내리고 모레고 천천히 보시면 되니까요. 아무 때나 악이 없는 너털 웃음을 치는 게 버릇인 모양인 연앞에 서기는 커다란 약주잔에 따른 빼가를 연거푸 자꾸 철수에게만 내미는 것이다. 나이는 철수와 어상반해 보였지만 대륙에서 오래 고초를 겪고 난 때문인지 철수와는 반대로 쾌활하고 활달하고 늘 웃는 낯이었다. 정말 좀 과한데요, 이제. 아니, 뭘 그러십니까? 주무시면 될걸. 저희들이야 이런 벽지에 처박혀 사니까 낙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자, 한 잔만 더. 정말 먹을 줄 몰라요. 그럼 이것 한 잔만 더. 아니야, 우리 나온 것만 다 자십시다. 자, 김상도 한 잔 드시오. 김군은 아까부터 벌써 새빨개서 고단한 듯이 벽에 기대인 채 말없이 손만 절레절레 내흔든다. 김군뿐 아니라 강권하는 술에 철수도 벌써부터 얼근했다. 공복이요 필요한 끝인데다가 오래간만에 입에 대는 독한 빼갈은 순식간에 활짝 그의 몸 안에 퍼진 모양이었다. 철수가 마지막 잔을 비우고 문득 고개를 맞은편 방으로 돌렸을 때 아까 그 여자의 커다란 그림자가 창문에 얼은 비쳤다가 사라진다. 순간 철수의 눈앞에는 해오기에 눈물 섞인 얼굴이 국다랗게 떠올랐다. 암만 해도 해오기야. 술김도 있어서 철수는 더 그 의문을 그대로 가슴속에 지녀둘 수가 없었다. 철수는 좀 면구스러웠지만 그의 말을 끄집어내고 말았다. 저분이 학교 여선생님이십니까? 네, 이 댁에 하숙하고 계시답니다.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글쎄, 언제 오셨더라? 아마 작년 가을이죠. 저 주인님, 마스바라 선생님이 오신 게 작년 9월이죠. 네. 마스바라 선생님이요? 네. 어떻게 아십니까? 참 그 마스바라 선생님도 아마 고향이 서울이시라던데. 아니요. 그저 철수는 뭐라고 대답할 줄을 몰라서 시선을 한 군데 두지 못한다. 아니, 말씀이 났으니 말이지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대개 이 개척지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됐지만 출중한 분은 못 되거든요. 그나마 올해 부지만 해줘도 좋겠는데 하도 적적하고 교육기관이 만주국으로 이관된 뒤엔 보수도 적고 도회지는 멀고 하니까 실직만 나면 달아난단 말이에요. 개척지의 이 선생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실 말이지 누가 이 궁벽한 데를 오려고 하겠어요. 그야 개척 국책이 어떤 것인 줄 잘 이해하고 정말 개척민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선생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어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뜨내기로. 연합회 서기는 장난꾼 모양으로 고개를 움츠리고 웃고 나서 이번엔 약간 목소리를 낮춰서 그건 하여간에 이번에 저희 부락에 참 훌륭한 선생님이 와주셨어요. 마스바라 선생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소개하길래 오시라 해놓고 보니까 아주 모던거리라서 이런 분이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처음엔 좀 실망을 했었지요. 그랬더니 웬걸 이만저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여간 내 저런 여선생님을 여기 와서 벌써 6년입니다만 처음 봤어요. 아주 처음 봤습니다. 오신 이튿날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시는데 참 장하십디다, 장해.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애들하고 같이 논에를 다 들어가세요. 밤에는 좀 쉬시나요? 틈 있는 대로 학교에 못 댕기는 애들 불러다 놓고 글 가르치시고 또 그런가 하면 급할 땐 산파 노릇도 하시고 인젠 아마 가신데도 이 불악 사람이 붙잡고 안 놓을 겁니다. 그는 마치 자기 자랑이나 하는 듯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이다. 가만히 듣고 있던 철수는 벼란간 고개를 번쩍 들고 그 선생님 그전 이름이 뭔가요? 아이고 정씨라든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리 오시릴까요? 학교 사정도 좀 듣고 하시게. 아니요, 천만에. 내일 학교로 가서 뵙죠, 뭐. 금방 일어서려는 연합회 서기를 철수는 당황해서 막으며 얼른 밥 공기를 집어서 주인에게 내밀고 내일은 참 꼭 불황민들을 좀 모아주셔야 되겠어요. 억지로 화제를 돌려버리려고 애썼다. 그렇지 않고는 자꾸
그 여선생님의 일을 케어묻고 말 자기인 것을 철수는 잘 알기 때문이다. 네,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오늘은 쉬십시오.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리고 한층 더 쾌활해진 연앞에 서기는 또 한 번 방안이 쩡쩡 울리게 너털 웃음을 치는 것이었다. 마스바라, 정씨 모두 해오기의 성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철수는 억지로라도 그 여선생을 해옥이라고 믿고 싶었다. 해옥이 그렇게 훌륭한 여자로 갱생해 주었다면 그것은 실로 다른 누구보다도 철수를 위해서 얼마나 반갑고 기꺼운 소식이냐 말이다. 아무래도 반드시 해옥이라야만 했다. 또한 해옥이 아니고는 그렇게 훌륭하게 갱생할 수가 없다고도 생각된다. 철수는 지금 무조건으로라도 그렇게 믿으리라고 억지로 마음을 도사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여간 내일 학교에 가서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참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피로를 잊게 할 즐거운 기대였다.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그때 해옥과 철수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해옥은 음악학교를 갓 나온 신진 소프라노로서, 철수는 그의 가장 문제작이던 형제를 쓴 중견 작가로서 사회의 촉망과 총애를 한 몸에 모아가지고 행복의 절정에서 축복받은 장래만을 설계하면 되었다. 양쪽이 다 홀어머니 한 분씩이라는 단촐한 가정이라 그들의 전도에 아무도 부러워는 할지언정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반년이 채 못 가서 틈이 나고 말았다. 문제는 해옥이 쪽에 홀어머니 한 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해옥의 재질과 교양과 인품에는 터럭만치도 티라고는 없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런 해옥을 낳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으리만치 무식하고 상스럽고 욕심 많은 노파였다. 딸 해옥이의 지위와 명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노파는 바야흐로 재물의 탐을 내기 시작해서 각 방면에 해옥을 이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출연 계약까지 함부로 노파의 생각 하나에 달리게 되었고, 해옥은 다만 인형처럼 지정받은 날 지정받은 무대에 나서서 악만 쓰면 되게 되었다. 해옥의 출연과 성공이 너무나 찬란했던 만큼 그녀를 이런 사도로 끌어들이기도 또한 쉬웠다. 노파는 다만 돈 하나를 위하여, 그것을 알면서도 해옥은 다만 한 분의 어머니를 위하여 생각지도 않던 구렁텅이로 빠른 속도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추문이 해옥을 싸고 돌며 세상에 전해졌다. 남의 첩노릇을 한다는 소문, 늙은 파트론이 뒤에 있다는 소문, 하다못해 결혼 사기까지 한다는 소문. 해옥 자신보다도 오히려 철수가 더 귀를 가리고 싶은 말들이 떠돌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까지 소문만으로 해옥과 철수의 사이가 멀어질 까닭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도저히 그것을 유쾌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수는 거의 매일처럼 해옥에게 타일렀다. 아무리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지만 좀 더 자중하라고, 자기 몸을 아끼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해옥이었지만 그 이튿날은 또 외롭고 불쌍한 어머니에게 이끌려서 무정견한 출연을 계약하고 마는 것이었다. 다른 데 있어서는 오히려 남자처럼 굳세기까지 한 해옥이면서도 이 어머니 앞에서만은 마음 약한 온순하기만 한 소녀에 지나지 않았다. 이 속에서 불행의 씨가 싹을 트기 시작한 것이다. 해옥의 어머니가 해옥과 철수의 결혼을 반길 까닭이 없었다. 철수는 가장 수완 있는 작가요. 그의 작품이 아무리 판을 거듭한다 한들 여전히 셋집으로 떠다니며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철수인 이상 그런 것은 해옥의 어머니에 관심할 바가 아니었고 마음에 탐탁지 않은 것은 물론이었다. 처음엔 그 정도에 그쳤지만
차차로 철수의 존재는 해옥 어머니의 눈에 커다란 방해물로 비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해옥이가 철수의 편을 들 때 노파는 드디어 그와 대립해 마주서게 된 것이었다. 노파는 그 다음 날로 어떤 시골 부호의 아들과 해옥과의 약혼을 세상에 공표하고 말았다. 그날부터 기이하게도 해옥의 존재도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철수는 아직도 해옥을 사랑하고 있다. 어머니만 없다면 도저히 길을 잘못 들 여자가 아닌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러나 해옥은 철수 앞에서 자취를 감춘 뒤 행방이 묘연하였다. 아무리 철수가 각 방면으로 수소문을 했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라곤 모두 믿을 수 없는 허황한 스캔들뿐이었다. 그 부호의 아들과 혼인을 해서 내지에 가서 사느니, 결혼을 해보니까 둘째 첩이었느니, 이혼을 하고 술집으로 떠돌아다니느니, 기생이 됐다느니. 그러나 철수는 10번 죽더라도 정말 타락하고 말 해옥이 아니라고 그런 소문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철수는 무슨 신앙처럼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해옥이가 전처럼 청정한 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날 날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해옥을 싸고 도는 그 여러 가지 소문 중에서 꼭 한 가지 진실성 있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해옥이가 어머니조차 뿌리치고 홀몸으로 만주인지 북지인지로 달아났다는 소문이었다. 거기서 다시는 무대에 나서지 않고 후진을 기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철수는 이번 만주 여행을 떠날 때 은근히 그것을 생각 안 한 것도 아니다. 여행이 해옥의 종적을 찾을 수 있다면 철수에게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는 넓다. 정말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벌레 소리가 들린다. 불빛이 그리워서 철수가 가만히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젖혔다. 끝없는 하늘엔 조선에서 보던 것과 똑같은 별들이 주옥같이 반짝이고 있다. 그 별빛을 받아 희끗희끗 빛나는 것은 누런 흙탕물을 그뜩 담은 논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용수로 물소리도 여전히 콸콸콸 변함이 없다. 어느 사이에 술도 깨었다. 피로도 잊은 듯이 눈이 붙지를 않았다. 철수는 한참 동안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다가는 담요를 쓰고 자리에 누웠다. 마스바라 선생이 정말 해옥이라면 이 북만 개척촌 한 구석에서 마당을 격하고 한 지붕 아래 자기와 같이 누워 잔다는 사실은 실로 소설 이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기적은 능히 있을 수 있는 기적이다. 철수는 또 반신을 일으켜 문틈으로 맞은편 방을 건너다 보았다. 역시 이 방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캄캄할 뿐이다. 내일 학교 가서 만나면 다 알게 될걸. 그것은 잘못하면 철수의 이번 여행을 망칠 뿐 아니라 실로 철수의 전 생애를 결정할 수조차 있는 그런 순간인 것이다. 철수는 훤하게 동이 틀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교장을 앞세우고 철수와 김군과 연합해 서기는 우급 2년, 우급 1년, 4학년 차례로 교실을 참관하였다. 요 담이 1학년 여선생님이 맡으셨어요. 뭐 설비가 아직 불충분해서. 교장의 말에 대답을 해야 하긴 했지만 입에 침이 말라서 철수는 어색한 웃음을 입가에 띠고 고개를 잠깐 숙인 다음 저도 모르게 멈칫하고 유리창 너머로 교단 쪽을 바라보았다. 마스바라 선생은 흙판을 향하여 무엇인지 쓰고 있었다. 천천히 한 자씩 한 자씩 꼭꼭 박아서 차근차근 써나갔다. 오랫동안 철수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오랫동안 철수는 선뜻 그 교실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그렇게 창 너머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기어코 마스바라 선생은 흑판 앞을 떠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그녀는 그렇게 얼굴을 이쪽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들어가 보시지요. 재촉하는 교장에게 철수는 한참 만에 아유, 뭐요? 여기서 봐도 괜찮아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농업 실습지나 좀 보여주세요. 말끝을 못 맺고 일부러 저벅저벅 앞을 서서 뒤뜰로 내려갔다. 순간 잠깐 동안 눈물이 글썽해서 철수가 다시 한번 교실 쪽을 돌아다 보았을 땐 흑판도 그 앞에 선 여 선생님도 호기심에 빛나는 아이들의 눈동자도 모두 뽀얗게 안개 속에 숨은 듯이 흐려 보일 뿐이었다. 그녀가 해옥이라면 역시 해옥이가 나보다는 총명했군. 철수는 논두렁을 걸어가며 혼자 생각하는 것이다. 해옥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안 만나는 게 마땅하고 해옥이라면 아직도 마음속에 고통이 남아있을 테니까 좀 더 시일을 줘야 그것을 벗어버리고 딴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해옥이 아니더라도 문득 그것에 생각이 미치자 철수는 무슨 천개나 받은 듯이 일시에 마음속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광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어깨라도 탁 칠 지경이었다. 해옥이라면 더욱 반갑다. 그러나 해옥이가 아니더라도 이 얼마나 훌륭한 여자의 생활인가. 갱생이면 더욱 좋고 갱생이 아니라도 또한 즐거운 노릇이다. 근대 젊은 여성들이 이런 데서 이렇게 꾸준히 살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이것은 첫째로 누구를 위하여 만세 부를 일이냐? 그들 여자들 자신을 위해서다. 그렇다. 철수는 비로소 그 여자가 해옥이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뿌듯하게 만족할 수 있었다. 지금 대개 집집이 소 한 마리씩은 있고요. 이 돼지가 또... 그때 비로소 철수의 귀에는 연합회 서기의 설명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였다. 옳다. 내게는 이런 책임이 있었지. 하고 철수는 고개를 똑바로 쳐들어 끝없는 지평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나지막한 지붕들이 옹기종기 한데 모여 멀리 논 가운데로 건너다 보였다. 보고 있는 사이에 철수는 어젯밤에 자기가 무슨 죄인처럼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철수는 얼른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내서 연합회 서기의 이야기를 받아 적기 시작하였다. 정인택 작가의 단편소설 검은 흙과 흰 얼굴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내용적으로는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농군과 비교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인택 작가의 또 다른 단편소설 우울증, 이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죠. 농군과 우울증, 이 두 작품 모두 저희 채널에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이 본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